민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국감에선 윤석열 지검장입니다.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보시죠. 네, 어떤 얘기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까? 처음에 검사장 인사말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윤석열 지검장이 지난 2년간 법사위원으로 있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지검장은 최근에 부인상을 당한 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들리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민감한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좀 자유한국당 쪽의 분위기가 좀 들썩들썩했는데요. 아하.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국회 과방위의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 이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또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문제를 놓고 오늘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막 칼을 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일종의 이제 추도사의 성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경전의 어떤 전초전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실제 오늘 국감은 서울 미 수도권 등 총 10개 검찰청에 대해서 진행이 됐지만 대부분의 질의가 윤석열 지검장한테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장모 관련된 무슨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요? 장제원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허위로 통장 잔고를 조작을 해서 이걸 토대로 돈을 빌려서 수표가 부도가 났고 그래서 제보자들이 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 장모는 처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고 이것은 뒤를 윤석열 지검장이 봐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국감에서 이런 질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실제 피해가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왜 수사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석열 지검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이제 갈등 구도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 사법농단 수사 관련한 질의고 있었죠. 윤석열 지검장은 이제 현재 수사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5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고 올해 내에는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협조를 애초에 공언했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등 이 핵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사법부가 이 직권남용 이 혐의에 대해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도 직권남용은 무죄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개인 소송, 다스 관련 소송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한 것은 애초에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무죄 선고의 논리였는데요. 윤석열 지검장은 직무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의 직무가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판단 기준대로 직무를 넓게 봐서 이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직권남용 관련 판결이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될 혐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즉 사법부가 사전 포석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사베이크 두 번째 항목은요. 억울하다는 한유총인데요. 이제 오늘도 좀 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비리 신고센터 오늘부터 시작됐다죠?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개설이 됐고 오늘부터 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 공공행정재정 통합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교가 쓰는 시스템인데 이걸 사용하도록 하면은 지금처럼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신청,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립유치원도 원화 모집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단체는 거부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어떤 특수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에듀파인이나 처음 학교 시스템 이거를 둘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공립과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지금 거부하는 것은 원화모지 무기한 연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들은 그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갑과 독선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박영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주장도 가짜뉴스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국감에서 한유 총이야말로 가짜뉴스를 멈춰라라고 되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측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유재산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지 말고 학부모한테 직접 지급해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의 지원금을 자신들이 받기보다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원비로 내도록 하고 자신들은 뭐 이 제한 없이 쓰도록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유치원을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이익을 거둬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맥락입니다. 뭐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네요. 이 사립유치원이 대량으로 인가가 된 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요.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이 유아교육과 보육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유치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가를 마구 내준 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이때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 중 하나가 또 최순실 씨이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또 국공립 유치원은 경쟁 상대일 뿐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신설에 또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건데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차제에 이제 완전히 좀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영진 의원의 견해를 보면은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데요. 먼저 이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들 이거를 취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조치 등을 통해서 유치원 재정에 어떤 정부 개입의 경로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일부 심각한 사례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이 유치원 매입에 나서는 방식까지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게 박영진 의원의 주장인데요. 예. 이렇게 하려면 유아교육과 보육 문제는 국가가 공적으로 해결한다. 이 원칙이 좀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이 이 큰 틀에서 이 점에 좀 합의를 해서 유치원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삼성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어떤 재판이죠?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의 아버지가 거액을 받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른 그 사건인데요.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죠. 이때 삼성이 염호석 씨의 아버지에게 6억 원을 건넸고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위증을 인정하는 발언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이 삼성전자 이 노조 관계자들이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염호석 씨 아버지는 이 관계자들의 재판에 나가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고 브로커 이모 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했는데 오늘 이 위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염호석 씨 아버지 입장은요? 오늘 법정에 변호인도 없이 나와서 혐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재판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런 발언을 정식 모두 진술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서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재진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 위증한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처벌받겠다 이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취지로 상태로군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아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